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6회 CBT 실전 문제 5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질토 집안에서 보일링 현상에 의한 위험성이 예상될 경우의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일링 현상의 대책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죠. 1번 흙막이 말뚝의 밑둥 넣기를 깊게 해야죠. 2번 굴착 저면보다 깊은 집안을 불투수로 개량해야죠. 정답은 3번 굴착 및 투수층에 만든 피트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설치해야죠. 4번 흙막이 벽 주위에서 배수 시설을 통해 수두차를 적게 해야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시설비 등의 항목에서 사용 가능한 내역은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찾는 문제죠. 1번 외부인 출입 금지, 공사장 경계 표시를 위한 가설 울타리. 3번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 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4번 공사 목적물이 품질 확보 또는 건설 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 상황 확인, 방법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는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이죠. 그렇죠? 정답은 2번 비계, 통로, 계단에 추가로 설치하는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 등은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니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시 공통적으로 제출하여야 할 첨부 서류가 아닌 것은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첨부 서류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죠. 공사 개요서, 전체 공정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서는 첨부 서류이지만 정답은 4번 가설도로 계획서는 첨부 서류는 아니죠. 그렇죠?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시 첨부 서류는 해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흙파기 공사용 기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흙파기 기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죠. 1번 불도저는 일반적으로 거리가 60m 이하인 배토 작업에 많이 사용하죠. 2번 크렘셀은 좁은 곳의 수직 파기를 할 때 사용하죠. 정답은 3번 파워쇼벨은 기계가 위치한 면보다 낮은 게 아니라 높은 곳을 파낼 때 유용하죠. 4번 백호는 토질의 구멍파기나 도랑파기에 이용되죠. 차량계 건설 기계의 작업계획서 작성 시 그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작업계획 작성 시 내용에 포함사항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죠.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 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 기계의 운행 경로, 차량계 건설 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은 작업계획서 작성 내용이지만 정답은 4번 블레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 점검은 차량계 건설 기계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죠. 이 문제는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추락 방호망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추락 방호망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죠. 정답은 1번 망의 처짐은 짧은 변의 길이의 10%가 아니라 12% 이상이 되도록 해야죠. 2번 추락 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해야죠. 3번 건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 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이 되도록 해야죠. 4번 추락 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죠.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고자 할 때 그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계단의 안전난간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죠. 1번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과 난간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죠. 2번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하죠. 3번 난간 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해야죠. 정답은 4번 난간대는 지름 3.8cm 이상이 아니라 2.7cm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죠.
이 문제는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소작업대 구조에서 작업대를 상승 또는 하강시킬 때 사용하는 체인의 안전율은 최소 얼마 이상인가? 고소작업대에 사용하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이죠? 정답은 2번 안전율은 5 이상이죠? 굴착공사에서 굴착 깊이가 5m, 굴착 저면의 폭이 5m인 경우 양 단면 굴착을 할 때 굴착부 상단면의 폭은 단 굴착면의 기울기는 1대1로 한다. 굴착부 상단면의 폭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굴착면의 기울기는 1대1이므로 비례식으로 보면 1대1은 깊이 대 폭의 비율이므로 깊이 5m 대 구하고자 하는 단면의 폭 1대1이므로 폭도 5m가 되겠죠? 양 단면을 굴착하므로 양쪽의 폭은 5m씩 굴착 저면의 폭 5m 따라서 상단면의 폭은 양쪽 지면의 폭 5m씩 그리고 굴착 저면의 폭 5m 모두 더해서 계산하면 15m죠? 정답은 2번 굴착부 상단면의 폭은 15m죠? 다음 중 모래 집안의 내부 마찰각을 구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은 모래 집안의 내부 마찰각을 구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을 찾는 문제죠? 정답은 2번 표준 관입시험이죠? 표준 관입시험은 해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작업장에서의 투하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는 높이 3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 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죠. 정답은 2번 3m 이상. 비계 발판의 크기를 결정하는 기준은 비계 발판의 크기를 결정하는 기준을 찾는 문제죠. 정답은 3번 지점의 간격 및 작업 시 하중으로 결정하죠. 기상 상태의 악화로 비계에서의 작업을 중지시킨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상 상태의 악화로 비계 작업에서 작업을 정지시킨 후 작업 전 점검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죠. 1번 기둥의 치마, 변형, 변이 또는 흔들림 상태 2번 손잡이의 탈락 여부 4번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는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 전 점검해야 할 사항이지만 정답은 3번 격벽의 설치 여부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죠. 다음 중 가설 구조물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설 구조물의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죠. 1번 연결재가 적은 구조로 되기 쉽죠. 정답은 2번 부재의 결함이 매우 복잡한 게 아니라 간단하고 결합이 불완전할 수 있죠. 3번 구조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죠. 4번 사용 부재가 가소 단면이거나 결합 재료를 사용하기 쉽죠. 거푸집 동발이 조립도에 명시해야 할 사항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조립도에 명시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죠. 부재의 재질, 단면 규격, 설치 간격과 정답은 1번 작업 환경이 아니라 이음 방법을 포함하여 거푸집 동발이 조립도에 명시해야 할 사항이죠. 그렇죠? 버팀대의 축하중 변화 상태를 측정하는 계측기는 버팀대의 축하중 변화 상태를 측정하는 계측기를 찾는 문제죠. 정답은 4번 하중계는 축하중 변화 상태를 측정하죠. 하루의 평균 기온이 4도씨 이하로 될 것이 예상되는 기상 조건에서 낮에도 콘크리트가 동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콘크리트가 동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찾는 문제죠. 정답은 4번 한중 콘크리트는 하루 평균 기온이 4도씨 이하일 때 사용하는 콘크리트죠. 철골 공사에서 용접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전격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중 옳지 않은 것은 용접 작업 안전조치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죠. 1번 전격 방지를 위해 자동 전격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하죠. 2번 우천이나 강설 시에는 야외 작업을 중단해야 하죠. 정답은 3번 계로전압이 낮은 교류 용접기를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용해야 하죠. 4번 절연 홀더를 사용해야 하죠.
철골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제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철골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죠.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는 철골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제한 기준에 해당하지만 정답은 4번 소음과 철골 작업은 관련이 없죠? 그렇죠? 다음 중 인력 운반 작업 시 안전수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력 운반 작업 시의 안전수칙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죠. 정답은 1번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팔, 다리, 복부, 근력을 사용하여 들어 올려야 하죠. 2번 운반 대상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구를 확인, 착용해야 하죠. 3번 화물에 가능한 한 근접하여 화물의 무게중심을 몸에 가까이 밀착시켜야 하죠. 4번 무거운 물건은 공동작업으로 하고 보조기구를 이용해야 하죠. 이 문제는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